네, 이제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신장의 경계성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번엔 특히나 이제 점도표가 없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또 얘기해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의 흐름이 네. 물가가 여전히 잘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밤에도 결국 FOMC가 중요해졌는데요. 통상 FOMC 하루 전날은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데 그렇죠. 어제 뉴욕 증시가 또 월말을 맞아서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라서 여느 때보다 또 이렇게 주목받는 FOMC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에서는 20인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장 변수로 지목되는 금리 향방과 또 그 이후 증시 방향성까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20인의 전문가 분들이고요. 사실 올해 내내 금리 인하가 어쩌면 한 번도 없을 거라는 전망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문가들의 예측이 또 맞을지 비교해 보시면 또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올해 과연 언제 미국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지금 9월 달로 예측하신 분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게 이제 비중으로 보게 되면 55%. 네. 예. 그러네요. 기타 지금 의견도 꽤 있어요. 기타 의견이라 하면은 네. 여기에는 금리 결국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기도 나온 것 같던데 말이죠. 예. 네. 그리고 6월 달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신 분은 2명. 10%. 확실히 6월 달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한 분들 비중이 낮고 금리 인하 시점이 많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네요. 55%니까. 네, 그러네요. 연초에 그냥 3월 FOMC에서 전도표에서는 3회 정도, 3번 정도를 갖다가 연준은 시사했는데 네. 연초부터 해서 뭐 6회, 심지어 7회까지 갔던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이렇게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월이면 이제 대선 전에 마지막 기회 아닌가 싶을 거고 기타 내용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월요일 날 출연하시는 송재경 대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견도 네.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여쭤봤고 지금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부문의 이제 배재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 시점이 늦어지고 있고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9월이 인하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네요. 네. 네. 예. 또 우리가 볼만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넘겨주시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원래 예상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네. 여쭤봤는데 대체적으로 50bp, 25bp 기준으로 한 2번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예상이 75bp는 아예 우리 이번에 전문가 폴에서는 75bp까지는 예상하지 않으시네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네. 뭐 100bp, 150bp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예측이 네. 많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서 올해 예상 금리 인하폭 자체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된 상황이죠. 50bp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5%입니다. 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 주신 네. 김혜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25bp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어쩌면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 변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올해 시장 가장 큰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올해 시장 가장 큰 테일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분이 40% 8명이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다른 테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0%. 그리고 올해 또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비중이 크네요. 네네. 조영찬 소장님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정권 교체 위험과 선거 뒤에 분열 위험, 또 네. 이렇게 물가 압력이 높아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가 커질 것이다. 아마 조영찬 소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 물가 압력 저 부분은 저도 조금 이렇게 조 소장님의 의견에 조금 견해를 더 덧붙이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컴백하든 간에 물가는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럼 연준이 결국에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공약 자체도 또 중국에 대한 뭐 이런 관세를 높인다는 거 그런 것이고 심지어 뭐 외신에서 깜짝 놀라는 제목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금리 결정 우리가 하겠다. 연준이 안 하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성향에 우리가 네. 알기로 금리 인상 쪽으로 하겠습니까? 아마 인하를 하고 뭐 법인세도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연준 이래저래 입장에서는 우리 운신폭이- 전문가분들 가운데 예. 이렇게 미국 대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연준 입장에서 운신폭이 상당히 좀 좁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자, 그렇다면 5월 FOMC 이후 예상되는 증시 전망은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락 위험이 좀 커질 것이다. 9명이었고요. 45%. 그리고 상승을 또 전망해 주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5명, 25%. 보합, 30%. 보합이라고 뭐 박스권 정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스탠스가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여기에서 좀 매파로 전환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변화될 예. 수도 있다. 빨리빨리 한번 넘겨봐 주시죠. 저희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 또 놀라운 것은 저 보합이라고 의견 주신 분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정시타임 함께 하실 우리 유동원 본부장께서도 보합적으로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상승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원래 이제 좀 집중, 선택과 집중 의견을 예, 주셨으니까 그 그런 내용은 상황인데. 그나마 뭐 이렇게 우리 전문가분들을 갖다가 폄하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보합 내지는 하락 전망 비중이 크다는 게 차라리 전망대로 잘 안 가는 시장 속성상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 할까요? 뭔가 예측이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가 폴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 20인 가운데 예. 10분만 얼굴이 나온 것 같은데 수고하신 우리 전문가분들 얼굴 한번 보고 가시죠. 두 번째 그 그렇죠. 다음 화면에 맞아요.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이경민 팀장님이나 우리 또 그렇죠. 뭐 정사민 맞아요. 교수님도 네, 계시고. 정사민 교수님도 계시고 예. 황세원 박사님까지. 네. 그리고 저희 또 뭐 화요일 목요일 출연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네요. 예.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 설문에 또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 증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가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자리를 돌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